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세상이 급변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점점 자동화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고 컴퓨터화 됐죠?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AI 시대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내가 말만 하면 찾아주고 말만 하면 그것을 주문해주고 말만 하면 데려다주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들의 본질은 다 앞선 과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학력고사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의 방법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수능 형태도 바뀌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페이퍼 시대부터 컴퓨터 디지털 시대까지 계속 무언가 표현이나 공부하는 방식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었나요? 영어 교재가 갑자기 태블릿 PC로 바뀐다고 해서 영어의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거든요. 교과 과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글, 글을 보고 습득하고 익히고 외우고 듣고 한 것을 다시 시험으로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지식을 내뿜고 지식을 쌓으면서 그걸 점수화해서 내는 게 이제 공부죠. 그런데 이런 본질들, 기본이 되는 본질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빠른 것만 요구를 하고 시간 안에 끝내는 것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결론만 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우리 사회가 본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뜻이 너무 자기랑 달라도, 의견이 좀 달라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본질이란 무엇이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근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성립시키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과 사물에는 항상 본연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질시키거나 생략시킨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현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수업 형태만 놓고 보자고요. 요즘 초등학교는 책상 위에 종이가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초등학교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다고 하네요.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환된다는 명분으로 수업 교과서 대신에 이런 내용을 모두 PC와 태블릿으로 대신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부터는 벌써 이런 태블릿도 보여주고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렇게 각각 책상에 PC나 태블릿을 놓고 수업을 한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컴퓨터로 수업한다고 해서 이순신이 거북선 말고 모터보트를 만든 것으로 변환되지는 않잖아요. 저는 컴퓨터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종이로 습득해야 되는 문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공부 같은 영역은 저는 적어도 제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이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한글, 글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글을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이라는 것은 화면으로 보는 것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려면 종이를 통해서 봐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읽게 되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PC, 이런 화면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가, 수업 형태가 바뀌고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미 지금 끝났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1타 강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조금 더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특급 강사들한테 솔루션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수능 방식과 과목들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은 느끼는데, 바뀐 거는 사실 일부 선택 과목들, 뭐 점수 제도 이런 게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아직도 90년대나 지금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공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 본질은 내가 읽고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은 결국 다 내가 해야 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컴퓨터가 대신 외워주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그렇게 디지털화, 태블릿 PC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볼 때는 태블릿을 안 봅니다. 또 OMR 카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건 또 페이퍼 시험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뭐가 어디까지가 디지털화, 어디까지가 산업화가 진행이 됐는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자산들인데, 이런 아이들의 교육 방식들에 있어서도 분명한 거는 더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어떤 본질이 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쯤은 국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란 건 인생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능은 모든 정해진 시간 안에 3, 40문제들을 과목당 빨리 풀어서 점수를 내죠. 그런데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있어도 그렇게 촉박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신 사회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가끔 있겠지만, 뭐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기한을 언제까지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깊은 통찰력, 그리고 사고력, 창의력을 동원해서 잘 해결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회에서는.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는 사회에서 빨리 쓰고 빨리 풀고 빨리 답을 원하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방식들을 평가하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은 빨리 푸는 걸까요? 빨리 쓰고 빨리 답을 내면 그 사람의 사회에 나가서 통찰력과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냐, 이거죠. 물론 수능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갈 수는 없죠. 서울대 가는 데는 어쨌든 인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공평한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답을 써서 많이 맞추는 사람을 주는 게 당연한 뭐 점수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러다 보니, 그런 명분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너무 빨리 쓰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만 푸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요구한다라는 게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를 왜 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수능 시험 문제는 모두 한글이죠. 수학만 빼고 거의 다 한글이에요. 뭐 영어도 영어로 돼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또 지문도 해석하고 밑에 오지선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이 한글로 된 지문을 읽고 외우고 습득한 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글로 된 지문을 읽는다고 해서 다 동일한 해석력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한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한 없는 사회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수능의 본질은 언어력이나 다름이 없고 이를 통해서 인재를 걸러낸다는 취지인데, 그저 기술적으로만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만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매우 안타깝고, 분별력을 더하는 거를 조금 다른 방법은 있지 않나, 그런 방법적으로 국가에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글을 잘 읽고 해석을 잘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글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글을 읽는 연습은 어떻게 하죠?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려면 긴 한글을 읽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해서 조금 실력이 올라오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죠?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재능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반복과 연습으로 나의 실력을 늘리고 한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마라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1km, 2km 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몇백 미터만 뛰어도 헥헥되죠. 그런데 계속 매일 밤마다 10분씩 뛰면 1km, 2km 뛰는 게 어느덧 쉬워집니다. 밤마다 뛰고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정말. 연습으로 인해서 남들이 헥헥될 때 지치지 않고 잘 뛰면 옆 사람들, 동료들이 뭐라고 하죠? 정말 잘 뛰시네요. 달리기를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는 이런 작은 성취가 계속 쌓여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계속 무언가를 연습하고 도전하면서 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다?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 근육도 키워야 된다. 공부 근육이란 게 뭔지 잘 해석이 못하는 분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달리기도 계속 훈련하면 실력이 느는 이유가 뭐죠? 계속 뛰다 보니까 지구력, 폐활량, 근력 등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못 뛰던 게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글 읽어가는 능력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계속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근육이 있듯이 글도 내가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반복적 연습, 공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공부 근육을 키우면 글을 읽어가는 능력을 키우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또한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본연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공부라는 분야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수능이라서 공부인 거지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대학에 가서도 토익, 토플, 영어 공부를 하고요. 일본어 가고 싶으면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내가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면 헬스에 관한 공부를 하죠. 근육, 뼈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육과 뼈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으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역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면 무역 관련한 자격증 공부를 하죠. 수학 쪽으로 하고 싶으면 수학 관련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계속 공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영어도, 수학도, 외국어도, 과학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공부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수능에 한정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본질을 말을 하면서 공부와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급변하는 사회는 빠른 걸 좋아한다고 했죠. 글보다는 요즘 동영상보다는 그 중에서도 1분짜리 짧은 영상들을 좋아하면서 계속 빠른 것만 원하게 됩니다. 빠른 것만 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긴 글을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삼국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보통 만화책 삼국지가 있고요. 소설책 버전의 삼국지가 있어요. 요 소설책 삼국지는 이제 글이 정말 빼곡하게 있고요. 만화책은 정말 재미있게 상상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눈으로 보게 그림과 글로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더 많이 볼까요? 당연히 만화책이나 소설책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사만 보더라도 요즘 어떻죠? 젊은 사람들도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을 답니다. 내용을 읽기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긴 글을 읽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과 해석 능력은 예전과 좀 더 벌어져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이나 능력은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글 읽는 방식과 해석 능력은 예전보다 더 능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예전에는 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 시대입니다. 신문에는 한글도 읽지만 한문도 같이 섞여 있어요. 모르는 한문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찾아보라고 하면서 한문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글과 한문을 같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글을 읽는 방법, 방식, 그리고 글을 습득하는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이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과거는. 이런 시대의 과거들이었다면 요즘은 동영상으로 1분짜리, 귀찮습니다. 1분도 10초, 15초짜리 이런 영상들만 보면서 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글도 안 읽고 한문은 더 모릅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준의 한문이 전부이죠. 그렇다 보니까 글을 읽는 방식과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기준이나 능력은 더 올라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본질은 과거에 있는데 항상 현재는 과거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잊고 살고 있다는 거, 무시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방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언어 능력, 즉 한글을 그냥 읽는 거 말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공부를 한다고 했죠. 그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다고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기만 해요. 요즘 잘 쓰진 않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지만 잘 말도 안 해요. 결국 보고 듣는 걸 위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를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구어체만 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보거나 매우 많이 듣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글로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구어체에서 요즘 뭐 줄임말 같은 거, 밈 같은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걸 아는 이유가 우리가 특별하게 그것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고 글을 읽어서 알게 된 게 아니죠.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계속 영상으로 말을 하고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어체 문제는 아는데, 요는 문어체, 이런 글에서 생기는 단어들의 뜻은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글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본질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90년대처럼 한문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시대였다면 요즘 시대는 아예 한문을 모를 겁니다. 뭐 시험 보는 용도로 외우는 거 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점점 이런 능력과 본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매우 아쉽네요. 결국 지금 사회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겉껍데기만 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습득해 나가야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의 본질들은 생략해 나가거나 없애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요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고 모든 게 좋은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즉 AI 시대가 오고 뭐 해도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드론이 날아다니고, 아무리 뭐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가상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뭐 캐릭터가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고 어떤 토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결제되는 토큰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동전과 지폐를 거쳐서 토큰이라는 걸로 변질이 됐지만, 사실 거래를 하는 이런 본질은 바뀌지가 않았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결국 주고받는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제공하고 그 물건을 살기 위해서 토큰을 내는 것 뿐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들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토큰으로 결제하다 보니까 AI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크게 급변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진 건 맞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본질이 커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본질을 놓치고 직업이 다양해지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졌으니까 와이셔츠 입고 회사 출근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모두 본질을 잃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조금 안 좋은 일도 자기의 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져도 돈을 벌어야 하는 도덕성과 목적 이런 거는 이런 본질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그런 돈의 변질조차도 바뀐 것처럼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조금 본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취업이 잘 되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떨어지지 않고 자살률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떨어지고 GDP가 높아지고 있는 나라, 우리의 후세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 본질부터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컴퓨터화 되고 AI 되고 뭐든 다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90년대나 지금이나 바뀐 거는 형태만 바뀌었지 모든 건 그대로이다. 바뀐 건 없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